Hey everyone! 안녕하세요. 아란 잉글리쉬입니다. 아잉! 반갑습니다. 에듀테이너 김아란입니다. 오늘은 아잉 발음 시리즈 매끄럽고 매력적인 말하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매끄럽고 매력적인 말하기의 세 번째 원칙은요. 바로 delivery, 전달력입니다. 그동안 제1대 원칙, 정확성, 제2대 원칙, 유창성 배웠는데요. 이 정확성과 유창성은 매끄럽고 매력적인 말하기의 매끄러운 부분에 해당해요. 그래서 원어민이라면 사실 누구나 잘할 수 있겠죠. 하지만 delivery, 전달력은요. 매력적인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어민이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국어로도 같은 말을 해도 귀에 쏙쏙 들리게 하는 매력적인 말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전달력이 있다는 것은 뜻하는 바를 잘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자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좀 강조해서 말하고 또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함으로써 청자가 아주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 이건 영어 실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더 재미있는 강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훌륭한 전달력을 위해 기억하셔야 할 핵심 딱 두 가지 오늘 다루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Let's dive in! 전달력의 첫 번째 핵심은 중요한 말을 강조하자입니다. 말의 중요도에 상관없이 밋밋하게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말한다면 뭘 기억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전달이 잘 안 되고 따라서 전달력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중요한 말을 강조해서 말하면 전달력이 올라갑니다. 전달력을 올리기 위해서 중요한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한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5가지 방법은 한 가지 특징을 공유해요. 그 특징은 뭐냐? 바로 다양성입니다. 다양하게 자꾸 변화를 준다라는 거예요. 성량에도, 속도에도, 어조에도, 표정에도. 속도도 빨랐다가, 느리게도 말했다가, 성량이 작았다가, 컸다가, 막 표정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다양할수록 매력이 있고 막 집중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서 성량, 속도, 어조, 표정 다양하게 하는 방법, 그래서 강조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째로는 성량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 강조하고 싶은 말은요. 크게 할 수도 있고요. 작게 할 수도 있어요. 성량의 변화가 생길 때 그 차이 때문에 강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이런 문장이 있으면요. 중요한 단어를 성량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바로 first love, great, last, beyond perfect 이런 말이 이 문장의 핵심이겠죠. 그렇다면 한국어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도 한국말로 중요한 말은 알게 모르게 강조하면서 읽거든요. 누군가의 첫사랑이 된다는 거 위대하지만 누군가의 끝사랑이 된다는 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지 않아? 이렇게 중요한 말을 좀 더 짚어주면서 가요. 혹은 작게 말해도 강조가 돼요. 누군가의 첫사랑이 된다는 거 위대하지만 누군가의 끝사랑이 된다는 거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아? 이렇게 성량을 확 줄여도 강조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Being someone's first love may be great, but to be their last is beyond perfect. 이렇게 크게 읽을 때 강조가 되고요. 혹은 to be their last is beyond perfect. 이렇게 작게 말해도 확 귀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성량의 변화를 줄 때 강조가 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속도의 변화를 주시는 겁니다. 빨리 말했다가 천천히 말했다가 뭔가 이런 변화가 있어야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싶으면 좀 빨리빨리 이야기하시다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왔으면 천천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천천히 이야기하는 것이 강조가 되면서 더 기억에 오래 남고 잔상까지 생깁니다. 아까 같은 예문을요. 한번 읽어볼게요. Being someone's first love may be great, but to be their last is beyond perfect. 이렇게요. Being someone's first love may be great.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but 붙어잖아요. But to be their last is beyond perfect. 이렇게 천천히 말하면 더 그게 잘 들리고 강조가 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셋째로는 어조의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얼마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조금 더 올려서 말할 때 강조가 되고요. 야, 걔 엄청 잘해. 내릴 때도 강조가 돼요. 그래서 어조가 이렇게 똑같은 것보다는 한번 올릴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해야 좀 매력적이라는 건데요. 영어로도 아까 한번 그 예문 같이 볼게요. Being someone's first love may be great, but to be their last is beyond perfect. 이렇게 어조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다양하게 왔다 갔다 해보니까 좀 더 귀에 쏙쏙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넷째로는 쉬는 박자에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조금 필요 이상으로 쉬었죠? 그러면 여러분은 말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하고 알게 모르게 긴장을 하고 더 집중하기 때문에 그 다음 말이 강조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뭔가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한번 쉬고 말한다. 방금처럼. 한번 쉬고 무언가를 말하면 그게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Being someone's first love may be great, but to be their last is beyond perfect. 이렇게 제가 to be their last 하고 살짝 쉬었거든요. 그럼 is beyond perfect라는 말이 좀 더 귀에 딱 들어와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Being someone's first love may be great, but to be their last is beyond perfect. 다섯째로는요, 표정이나 제스처에 변화를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표정이나 제스처에 딱 변화를 주면 그게 당연히 강조가 되면서 더 매력적으로 매끄럽게 들리는 법입니다. 영어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Being someone's first love may be great, but to be their last is beyond perfect. 제가 눈을 감았어요. 이렇게 표정의 변화를 준 곳에 집중하게 돼요. 제스처도 한번 볼게요. Being someone's first love may be great, but to be their last is beyond perfect. 뭔가 이렇게 제스처를 쓰는 거죠. 아니면 is beyond perfect. is beyond perfect. is beyond perfect. 뭔가 이렇게 제스처를 사용하시면 그 부분이 강조가 되어서 전달력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말은 강조하라 라는 가르침을 가르치시면서 중요한 말은 명사랑 동사다. 전치사나 관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건 강조하지 마라 라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그건 틀린 가르침입니다. 중요한 말인지 아닌지는요, 품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결정하는 겁니다. 의미에 따라서는요, 관사나 전치사를 강조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was in the second building 이라는 문장이 있으면요, 여기에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고 관사도 있고 다 있어요. 다 각각 강조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요.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I was in the second building 이라고 I를 강조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두 번째 빌딩 안에 있었어 라는 거예요. I was in the second building 하면요, 나 두 번째 빌딩 안에 있었거든 강조하는 거예요. 없었다고 생각하냐? 나 의심하냐? 아니, 나 있었거든. I was in the second building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I was in the second building 강조하면 나 빌딩 안에 있었는데 하는 거예요. 바깥이나 옆이나 뒤가 아니라 in the second building 아니라는 걸 강조하게 되는 거고요. I was in the second building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the를 강조하는 거니까 마치 상대방이 I was in second building 이렇게 the를 빼놓고 말했을 때 고쳐주는 말투로 들릴 수도 있어요. I was in the second building 이렇게 짚어줄 때 the를 강조할 수도 있겠고요. I was in the second building 이라고 하면 first building 아니고 third building 아니고 second building이다. 두 번째 빌딩이다 라는 거 강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I was in the second building 이라고 하면 주차장이나 수영장이나 뭐 다른 게 아니라 빌딩에 있었다고, 두 번째 빌딩에 있었다고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말로도 똑같아요. 내가 빌딩 안에 있었어 라고 하는지, 나 빌딩 안에 있었어 라고 하는지, 나 빌딩 안에 있었어 라고 하는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치사다, 명사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말을 강조하면 되겠구나,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달력의 두 번째 핵심은 감정을 이입하자입니다. Being someone's first love may be great, but to be their last is beyond perfect 하는 거랑 Being someone's first love may be great, but to be their last is beyond perfect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완전 다르죠. 감정을 담아서 진심으로 이야기하세요. 내가 내 이야기를 해야 매력적이거든요. 청자한테
듣든지 말든지 라는 마인드로 얘기를 한다면 정말 청자가 들을지 안 들을지 몰라요. 정말 청자가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진심을 다해서 쏟아내는 거예요. 제가 TEDx 강연이랑 UCLA에서 강연했을 때 제 이야기를 정말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찍을 때도 이 내용이 여러분께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찍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전달되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께서 진심을 담아서 감정을 이입해서 이야기할 때 조금 더 매끄럽고 매력적인 말하기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뿐만이 아니라 어떤 언어로든. 이렇게 매끄럽고 매력적인 말하기의 3대 원칙 중 마지막 원칙인 delivery, 전달력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말을 할 때는 변화를 줌으로써 강조하자, 그리고 감정을 이입하여 말하자 배워봤는데요. 제 1대 원칙인 accuracy, 정확성과 제 2대 원칙인 fluency, 유창성도 꼭 복습하세요. 그리고 제가 읽어드린 문장은요, 여러분께서 듣고 녹음해보세요. 그래서 비교해보시면 더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아잉 발음 시리즈 막을 내리는데요. 좀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즐겁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다 같이 해볼까요? 회화는 역시 아잉! 다음에 봐요.